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이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이제 저희가 한 세 가지 갈래길로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그 논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분의 이제 정체가 뭐냐, 피습한 사람의 정체가 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67세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김모 씨 뭐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된 상태인데, 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적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정당일 공개하면 뭐 이게 개인정보 뭐 위반이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이게 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당적을 둘러싸고 막 방송에도 이미 나와요. 뭐 여기서 국민의힘에도 근처에 있었고 여기 그렇죠. 있었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뭐 저 양쪽 지지자 사이에서 이걸로 인해 공방이 거세다 그러면 그냥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범인한테 뭐 동의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거를 그렇게, 그리고 검찰이 못하면 민주당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먼저 하던가. 그렇죠. 그 사람 시장 정보 받아가지고 먼저 조사하면 되잖아. 마찬가지.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 관련돼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경찰의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재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이 민주당이 나올 수밖에 정말로 없습니다. 당당하다면은 네. 그거에 대한 걸 하면 될 텐데, 네. 일단 지금 이제 경찰 입장은 정당법 24조라는 게 있대요. 거기 보면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는 영장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지 일단 그 명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명부를 봤다라고 할지라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여기서는 경찰이 되겠죠.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누설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당법 24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 읽히기는 읽힙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진술이 있어가지고 일단 진술할 테니까 피의자가, 네. 그리고 실제로 진술한 내용도 조각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확인이 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피의자가 나는 작년까지 어디 소속이었다라고 진술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 맞습니다. 소속이 맞았는지. 네.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그것도 받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에 진술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네네. 될 텐데, 네.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뭐 이제 뭐 범인 주변을 막 다 뒤져가지고 이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물어보고, 이 사람 평소에 무슨 말했는지 막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경태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인간은 진짜 입만 열면 그냥 사고인데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뭐 태극기 부대 활동을 했을 것이고라는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방송에서 퍼져 나가고 여기 인터넷 사이에서도 퍼져 나가면 당연히 경찰이 그냥 이런 건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혼란을, 지금 그 음모론이라는 거는 정보를 감췄을 때 퍼져나가는 것이지, 그쵸. 정보를 공개했을 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그냥 그 말을 해달라는 거죠. 뭐 아니 어느 당원이면 어떠냐 싶은데 저는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 뭐 좌파들이 계속 뭐 국민의힘 쪽에서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작업을 하면 그 우리가 유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그냥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떤 진영이든지 또라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예. 물론 민주당에 훨씬 더 많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뭐 그럴 수 있고, 그게 뭐 우리 정당 조직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우발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그렇죠. 끝나는 그리고 이제 문제인 뭐 거예요. 국민의힘 예. 당원이다 그러면 이제 사과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이다 그러면 왜 그런지 뭐 지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숨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은. 근데 이거를 왜 숨길까라고 이제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봤으니 이런 진술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렇게 나왔다라는 예. 것조차도 왜 공개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을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뭔가 부담을 느꼈다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네.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피의자의 당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민주당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사실 경찰 입장에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민주당한테 뭔가 피해가 될 것 같고 개딸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만약에 또 민주당 소속이라고 감히 경찰 니들이 뭔데 뭐 이렇게 할 거냐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건 뭐 딴 얘기인데 네.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왜 갑자기 불거졌냐면은 경찰 수사 자료. 네. 경찰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뭐 내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 뭐 중단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경찰이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는 법에 맞느냐? 그때도 그것도 법에 맞지 않은 위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제 말은 뭐냐면 뭐 우리한테 불리한 거,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는 다 이렇게 뭐 법 위반하면서 말하는 놈들이 그렇죠. 갑자기 왜 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저는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고밖에 생각할 수 저도 없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그런 거잖아. 김건희 여사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 측에서 유출을 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네. 하고 MBC가 그거를 키웠다라는 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또 분당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네. 경기 남부 경찰청이 봐주겠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왜 도대체 경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냐면 민주당의 경찰에 대한 입장 변화가 묘해요. 홍익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네.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 완전히 또 또라이 같은 짓거리 많이 하는 두 사람이 있죠. 이해식과 천준호. 이해식, 천준호 두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피습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 김구 여운형 이후 초유의 미수 사건이다. 암살 미수다. 그러면서 당적과 변명문 그 이제 피의자의 네. 당적과 변명문을 공개해라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해식과 천준호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익표가 나와가지고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당적과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얘기한다. 네.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공개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계속 공개하라라고 공세를 하면은 이제 네. 사람들이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 건가라고 생각할 게 그렇죠. 의심이 드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제가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선친 무덤을 누가 파헤쳤다 그래갖고 난리 거품 물었잖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누구였냐고. 지네 문중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문중 사람이. 김구랑 여운형 이후라고 하면서 김구의 비교를 좀 하려면 그것도 아니 되게 김구의 웃기죠. 열상이 1cm였습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더 웃기는 게 이겁니다. 네. 아니 2011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가 2011년인가 2010 몇 년이지? 2014년인가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2014년 때 그때 박근혜 대표 그 대통령이구나. 네. 2012년인가 뭐 어쨌든 그때 11cm 대전은요 그 얘기하시는 대전은요 거군요. 그거 네. 그 사건이 저는 더 큰 테러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럼요. 아니 왜 자기들이 왜 김구 후손 그러네. 김구 여운형까지 갈 것도 없네. 갈 것도 없어요. 웃긴 것들이네.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훨씬 더 심한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로프즈 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급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망치로 맞은 거. 그것도 있네. 그것도 있죠. 그거는 왜 빼먹는 거야? 연길이는 왜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송영길 이후에 뭐 이러면 없어 보이거든. 그냥 그래서 김구라고 하는 거야 이놈들이. 지들이 보기에도 네. 송영길 이후에 초유의 사태라고 진짜,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김구 네. 이분이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그러니까. 연길이도 번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터칼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긴 네네. 한데 총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연길이는 진짜. 머리라도 깨졌지. 그러니까. 연길이가 제가 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연길이? 네. 얼마나 지금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해식과 천준호 두 사람이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언론 보도가 확산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죠? 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부상 정도가 1cm 열상으로 경상으로 추정된다라고 경찰이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1cm 정도는 열상 거의 맞는 그러니까 얘기 아니었나요? 이게 이제 열상은 그냥 칼이 좀 안 들 때 이제 찢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 자상은 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초기에 열상이라는 게 이제 저도 처음에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네. 이렇게 그 속
목 정맥까지 손상이 됐다면 그건 이거는 열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건 자상으로 맞아. 근데 그러니까 초기에 1cm를 가지고는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걸 갖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경찰의 입장은 네. 경찰이 봤었을 때 그때 당시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네네. 브리핑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왜 쥐들이 브리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권칠승이가 브리핑을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맞아. 서울대 의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왜 그런데 쥐들이 나서가지고 권칠승이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왜 서울대가 41시간 동안이나 수술하고 난 뒤에 브리핑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의학적인 전문 그 지식이 필요했으면은 서울대가 브리핑을 취소하고 민주당이 했는데 저는 이 그럼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요청이냐? 서울대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한 거가 이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서울 민주당의 압력에 서울대가 굴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누가 보든 죄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이거는 네. 이런 걸 특검하자는 이 특검해야 돼 이런 거. 그럼요. 이제명이 이거를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대가 민주당이 먼저 브리핑을 해. 그리고 왜 의사가 아니냐 했더니 다음에 강청이라는 얘가 나와. 그래서 민주당이 인재 영입됐던. 그리고 원래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났어요. 강청이 뭐 지금 의사가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했다. 알고 보니 서울대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 앞에서 했고요. 그렇죠. 강청이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원주대 나오고 민주당 영입인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가 했는데 이거 서울대가 한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언론 점철된 이유가 민주당에서 앞에 한 브리핑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야. 굉장히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위급한 상태로 해달라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저는 수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권력이 그러니까 의료진이 정치 권력에 굴복한 정말 가자. 그러니까 원래 의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발표를 해갖고 예를 들면 뭐 우리 거기 ICU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간 거부터가 잘못됐고 헬기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재명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거를 빌미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재판을 연기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뜻하게 또 면회 가겠다. 그걸 거절해. 문재인도 거절해.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이재명 단식해서 진짜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때도 문병을 받은 인간이 왜 지금 멀쩡히 밥 먹고 말하고 의식도 뚜렷하고 걸어다니는 인간이 왜 면회를 왜 거절하냐? 면회도 못할 만큼 위중한 상태로 보이기 위한 수작이에요. 너무 속이 뻐이는 해파리 같은 그런 짓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서울대병원에 못 찾죠? 말씀하세요. 네.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미 지혈은 다 된 상태예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속목 정맥이 약간 9mm가 잘린 게 드러났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보내는 와중에 뭐 그럴 확률이 0.1%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다시 터져가지고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상처가 생겨서 거기서 터져서 일이 생겼다. 그래서 헬기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는 줄 아세요? 부산대가 처음 부산대가 전원을 보냈다고 다 몰아세울 거거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는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수술을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도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거기서 서울대로 가겠다고 우겼으니까 부산대가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응해 준 거라고. 근데 이걸 갖다 마치 서울대는 부산대가 이거를 뭐 먼저 부탁을 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부산대는 실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니네 잘하는 애들이 해달라는 그걸 깔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요 민주당 요구에 발맞춰서 그냥 부산대를 깔아뭉개므로써 이재명이 서울대로 옮기는 게 정당했다라는 그 요구를 들어준 거라고. 이건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료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제가 계속 몇 번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서울대가 얼마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교수님이 워낙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굴욕적인 모습,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참고로 이제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이 이번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공범. 긴급 체포를 하긴 했는데 공범이 뭘 했는지를 보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걸 변명문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8쪽 가까이 되는 거를 이제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걸 이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처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단독 범행이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섣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배우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배우 여부에 진짜? 네네. 그 다음 주제 또 배우 네. 여부에 네. 대해서는 이제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뭐 공범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는데 너무 경찰이 앞서가는 게 난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이재명한테 차를 태워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난 그거 그 얘기 외제차 뭐 타고 그거 갔다. 나오나? 네. 그 뒤에 나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차 태워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 관련이 없어서 처음 본 사이라고 해서 그냥 보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 본 사이인지 그걸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왜 그 증언만 듣고 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경찰 없습니다.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다 네. 경찰이 너무 행태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혹이 안 남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 딸랑 조사하고 이거는 관계 없다고 보내버리는 건 난 너무 이게 웃긴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벤츠를 좀 몇 번 타봤는데 남의 차지만 타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벤츠를 태워준다는 게 아무리 지지자라고 해도 나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태워줍니까? 이거 그렇죠.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경찰 그 수사까지도 네. 경찰과 서울대학교 전부 다 이제 좀 이재명한테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